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채널의 네임드 카범이 중 한 명이 바로 이 덩어리 기억하시죠? 이 녀석은 저한테 작년 5월에 첫 번째 잡히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망한 인생 나쁜 짓이나 하다 뒤질란다 싶었던 건지 같은 해 10월에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짓을 하다 잡혔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 녀석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재판과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직접 녀석의 재판을 방청하고 왔고 지금부터 우리 덩어리의 재판 방청서를 풀겠습니다. 24년 11월 어느 날 저는 이 녀석의 선고를 보러 갔습니다. 이 썸네일 전에 보셨던 기억이 있죠? 이 녀석은 97번 영상 속 녀석인데 죄질도 안 좋은 놈이 경찰 도착 후에 태도도 아주 작같았던 놈이었죠. 참고로 이놈은 유승현 이 새끼입니다. 암튼 이 새끼의 선고 재판을 보러 갔다가 뜻밖의 수확을 얻게 되는데 그 수확물이 바로 덩어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 이 사람들은 오늘 선고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선고가 아닌 공판을 받는 사람들인데 저 죄명들을 보십시오. 가슴이 콩닥콩닥한 게 재판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승현 이놈의 선고 결과를 보고 잠깐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 재판도 보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선고 재판이 끝나고 구형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님이 사건 번호를 말하자 방청석 구석에서 어떤 놈이 변호인과 함께 일어나서 피고인석으로 가는데 우리 덩어리가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바로 이 녀석이 덩어리였던 겁니다. 와, 뭐 이런 우연이 있냐? 난 이 새끼를 보러 왔는데 덩어리까지 있네? 참고로 두 놈 다 비슷한 왁구에 비슷한 나이에 쇼핑백으로 나쁜 짓 한 수법까지 갔습니다. 그나저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마트도 아닌데 1+1 행사도 해주시고 아주 은혜롭군요. 크크. 살다 보니 제가 잡은 두 명의 카범이가 한날 한시에 재판받는 경우도 보네요. 참고로 덩어리는 오늘 첫 재판, 즉 구형 공판을 받는 겁니다. 이제 법정으로 가봅시다. (2024구단) 짱 피고인 피고인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98년입니다.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담배 매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 공소사실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5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소속 및 하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공소사실 모두 인정합니다. 피고인도 변호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증거조사 하겠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증거 모두 인정합니다. 네,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자료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성명불상자네요. 검사님, 구형에 대해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청소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징역 3년, 증 제1호 몰수, 성교육 이수 명령, 신상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7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사건이 일어난 초기부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런 불철형 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사건 이후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피고인이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이런 점들을 참작해 주시어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인 이제 재판 마치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겠습니다. 선고는 12월 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나와 웃으며 변호인한테 한 첫마디가 아, 눈물이 안 나요. 였음. 마지막 진술 때 눈도 빠르게 깜빡여보고 울먹거리는 말투로 집을 짜보려 했지만 안 나와서 아쉽다 이겁니다. 아마 판사님도 발연기를 보면서 애쓴다 애써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법원 1층 카페로 가서 얘기를 나눕니다. 아마 선고재판에 대해 얘기를 나눴을 텐데 의아한 게 덩어리는 10월에 잡힌 사건을 변호인에게 말하지 않은 듯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을 최소한으로 받게 해주는 것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만약 또 잡힌 걸 말했다면 판사한테 피고인이 동종으로 수사 중이니 병합을 해달라고 변호인이 신청해서 재판을 연기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 걸린 걸로만 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재판받으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한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 아마도 덩어리는 쪽팔려서 말을 안 한 거 아닐까 싶군요. 다투는 사건도 아니고 어차피 다 인정하는 사건이라 변호인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딱히 없는데 제일 중요한 또 걸린 것도 말 안 하고 저렇게 재판 받을 거면 뭐하러 비싼 수임료 내고 변호인을 썼나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구형 공판은 끝났고 선고일인 12월이 됐습니다. 오늘 감방 갈지도 모르니 긴장된 표정으로 걸어오는 덩어리. 누군가한테 쉬지 않고 카톡을 합니다. 구형이 3년이라 진짜 감방 갈 수도 있기에 가족이나 여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아닐까 싶군요. 오늘의 재판입니다. 우리 덩어리가 어디 있나? 요 있네? 아참, 그리고 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 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이건 SNS나 인터넷 뉴스 기사 같은 곳에 악플 달았다가 고소미 먹고 재판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플 달렸을 때 그냥 삭제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냐 인실조 시켜줄게라며 고소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낄낄거리며 손가락 놀렸다가 경찰 조사받고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연예인 기사나 유명인 SNS에 하등 쓰잘데기 없는 악플 달면서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짓거리 니네 인생에 해가 됐으면 됐지 아무 도움 안 돼요. 손가락 잘못 놀린 대가로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전과자 돼서 사는 거니 인생 걸고 악플 다세요. (2020) 사고단사
박병 피고인. 불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종성 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흔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양형 고민을 좀 했습니다. 피고인, 앞으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첫 번째 잡혔던 사건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1심 선고 후 검사 측에 항소는 없었고 덩어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검사 구형의 절반 정도를 선고하는 게 보통인데 1년 6월이란 형이 실형이 아닌 집유로 나왔지만 애초에 구형량 자체가 다른 녀석들보다 세서 그런지 검사 측도 수긍하고 항소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 덩어리는 하루 8시간씩 200시간, 성교육도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일수로 보면 30일이니 일하면서 사장님한테 잘 얘기해 무려 30일 동안 일을 빠지며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래서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돌아버리는 겁니다. 회사의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연차, 월차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회사 다니면서 20일, 30일을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사회봉사 붙은 집유 받으면 거의 회사 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정말 미스테리한 게 이 녀석은 변호사도 썼으면서 왜 사건 병합을 안 했을까요? 변호사한테는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 내 편에서 나를 유리하게 변호해 줄 수 있는데 단지 또 걸린 걸 말하기가 너무 쪽팔려서가 이유라면 덩어리 네가 가오가 어딨고 체면이 어딨냐 임마. 정말 인터뷰에서 물어보고 싶군요. 왜 그런 건지. 근데 덩어리야, 오늘 집유 받았다고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던데 혹시 잊은 건 아니지? 너 1년 6월에 집유 3년 받았다. 3년 안에 또 나쁜 짓 하면 봐준 1년 6월은 베이스로 깔고 추가로 N년 더 때린다는 거지. 이번에 받은 재판은 상대도 안 되는 무서운 두 번째 재판. 너의 감방행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바로 그 재판.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편한 침대에서 잘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이 순간을 즐기길 바란다. 아참, 참고로 지금 너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 아직 한 발 남았다.